안녕하세요. 최고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호연지기 양병철 국어학원입니다.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고등국어 학습법에 대해서 선생님이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겠습니다. 대체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는 학생인데 어렸을 때 독서도 좀 하고 이해력이 좀 좋아요.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 문제를 공부도 안 하고 풀었는데 1등급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건 1학년 때까지만 가능한 겁니다. 여기 2학년, 3학년이 되면 만약에 이해력만 믿고 공부를 안 하게 되면 등급은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선생님이 국어학습법을 설명하면서 알려주겠습니다. 국어에는 여러분 화법과 작문이 있고 문법, 비문학, 문학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교과서에서는 이걸 다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화법과 작문은 어느 정도까지 공부를 하면 됩니까? 기본적인 용어, 개념어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래 화법과 작문은 기본 개념의 이해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화법에서 나오는 것 중에서 언어적 표현이 뭔지, 비언어적 표현이 뭔지, 반언어적 표현이 뭔지, 또는 공감하며 말하기에서 적극적인 공감이 뭐고 소극적인 공감이 뭔지, 또는 대화의 원리에는 무엇이 있는지. 됐죠? 그리고 작문에서도 개요표 작성하는 방법이라든지 또는 고쳐쓰기의 방법들을 여러분들이 좀 익혀놓으면 됩니다. 그러면 고등학교 1학년 화법과 작문의 개념을 이해하면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모의고사를 보면 화법과 작문에서는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화법과 작문은 여러분들 기본 개념어의 이해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 문법은 조금 다르죠. 문법은 여러분 중학교 때도 배웠고 고등학교 때도 배웁니다. 근데 고등학교 문법이 약간 범위가 넓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문법은 문법의 용어 이해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 문법의 기본 단위가 뭐가 있죠? 의문이 있고요. 형태소가 있고 단어가 있고 문장 성분이 있고 문장이 있습니다. 이 5가지의 기본적인 개념 용어들의 이해는 분명히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의문에는 어떤 종류가 있고 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형태소의 종류에는 뭐가 있고, 그 다음에 형태소를 가지고 단어를 만드는데 그 단어를 만드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 다음에 단어를 만들어서 그걸 종류별로 나눈 걸 품사라고 하는데 품사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문장을 보고 그 문장에서 단어를 어떤 품사인지를 찾아내고 골라낼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문장 성분에 어떤 종류가 있고 문장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해서 암기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건 암기만 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뭘 해야 된다? 반복을 해야 됩니다. 이 문법은 여러분들 용어를 정확하게 이해해서 암기를 했는데도 시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되도록이면 문법 문제집을 풀어서 계속 개념어들을 반복을 좀 해줄 필요가 있어요. 알았죠?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고등학교 1학년 때 문법은 의문과 문법 요소와 중세 국어, 올바른 문장 표현, 맞춤법 정도가 지금 고등학교 1학년 교과서에 들어있는 겁니다. 근데 고등학교 2학년 때 가면 독서와 문법을 통해서 문법을 전반적으로 다 학교에서 배우고 내신 시험 범위에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2학년 때 정도 되면 대부분 문법은 완벽하게 마무리하고 3학년 때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문법이 이게 안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반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용어들에 대해서 상당히 익숙해져야 됩니다. 어간이 뭐고 어미가 뭐고 접사가 뭐고 어근이 뭔지 알았죠? 그 다음에 동사하고 형용사가 어떻게 다른지 이해됐죠? 그 다음에 문장 성분 중에서 서술어가 있고 주어가 있고 목적어가 있고 보어가 있는데 보어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알아둔 다음에 계속 반복을 해서 익숙하게. 그래서 모의고사 문제를 풀 때 여러분들 이 문법에서 문제를 푸는 시간을 많이 줄여나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나중에 비문학에서 여유를 좀 가질 수 있습니다. 원래 모의고사에는 화법, 작문, 문법을 합쳐서 15문제가 나오죠. 이 15문제를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풀 수 있고 여기서 오답이 없어야지 우리는 2등급과 1등급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모의고사에서. 그래서 원래 문법은 여러분들 문법 용어를 이해한 다음에 암기를 하고 그 다음에 반복을 할 필요가 있다. 문제를 풀면서 여러분들이 반복해주면 되죠. 그 다음에 비문학은 어떻게 공부해야 됩니까? 비문학은 경험입니다. 지문을 많이 읽어보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비문학을 읽고 채점만 하고 문제 풀고 채점하고 끝내버리면 곤란합니다. 반드시 경험을 한 다음에 지문에서 핵심어로 등장하는 중요한 단어, 중심 소재에 해당하는 단어는 어떤 의미인지를 이해해서 축적을 좀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선생님이 오늘 이 축적이란 말을 많이 쓸 겁니다. 아까 선생님이 이런 말 했죠.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이해력이 좋아서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를 학교 가기 전에 풀었는데 1등급이 나왔다.
이런 학생들이 이제 이해력만 믿고 머릿속에 국어적인 지식을 축적하지 않으면 2학년, 3학년 때 되면 등급이 점점점 떨어집니다. 국어는 여러분들 반드시 국어적 지식을 축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비문학을 통해서 여러분들 뭘 많이 쌓아야 되냐면 우리가 주로 경험하게 되는 어휘들을 여기서 많이 쌓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회 분야의 어휘, 과학 분야의 어휘, 경제 분야의 어휘, 인문편의 어휘, 알았죠? 예술 지문의 어휘들을 여러분들이 여기서 많이 쌓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근데 지문을 읽고 문제를 풀고 채점하고 그 다음에 그 지문에서 가장 중요한 용어를 이해한 다음에 정리를 해서 축적을 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비문학이. 근데 대체로 보면 비문학을 이렇게 공부하는 학생들은 없어요. 대체로 그냥 지문 읽고 문제 풀고 끝입니다. 채점하면. 이러니까 여러분들이 늘 똑같은 성적만 반복해서 받는 겁니다. 성적을 여러분들이 올리고 싶다면 국어적인 지식, 머릿속에 국어와 관련된 지식들이 차곡차곡 쌓여야지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학생들은 나는 그냥 이해하는 게 좋아요. 암기하는 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이런 학생들이 대체로 보면 3학년, 2학년 때 등급이 점점 떨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발 부탁인데 이해력만 믿지 말고 반드시 국어와 관련된 지식들을 머릿속에 축적할 필요가 있다는 걸 꼭 아셔야 됩니다. 가장 축적을 많이 해야 되는 게 바로 이 문학입니다. 문학은 여러분들 중학교 때 배운 문학 개념이나 고등학교 때 배운 문학 개념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개념은 이해한 건 당연한 겁니다. 그 다음에 작품 경험을 많이 하는 게 좋은데 이 문학에서 배운 작품은 그래도 이 정도는 내가 A라는 작가의 A라는 작품을 제목만 딱 보고 내용을 딱 보면 이건 내가 전에 공부했던 거야. 내용이 이런 내용이야. 정도는 떠올라주는 게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3학년 학생들이 원래는 EBS 연계교재에 나오는 수능 특강이나 수능 완성인 문학 작품들을 어느 정도 이해해서 머릿속에 축적을 하면 수능 시험에서 문학 4지문 중에 2지문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공부했던 지문으로 여러분들이 좀 익숙한 지문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머릿속에 축적은 안 하고 이해만 해서 그냥 문제 풀고 채점하고 끝냈다. 이런 학생들이 나중에 수능 시험에서의 그 긴장감 속에서 실수를 안 하고 시험을 잘 볼 확률은 아주 낮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학은 여러분들 제발 부탁인데 작품 경험을 하고 그 작품의 내용과 특징 정도는 머릿속에 계속 암기를 해서 축적을 좀 해나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선생님이 그래서 마지막으로 얘기하는 것 이거 너무 믿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1학년 때 모의고사까지는 이게 큰 역할을 합니다. 이해력이. 근데 2학년, 3학년으로 가면 사실 이것만 믿고 1등급을 받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특히 3학년 올라가는 학생들이나 2학년 올라가는 학생들은 내가 국어적인 이해력이 좋고 읽는 속도도 상당히 빠르다. 근데도 성적이 잘 안 나온다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이러한 공부 방법을 선택해서 여러분들이 실천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선생님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 내용은 이겁니다. 화법 작문은 개념 이해만, 비문학은 경험을 통해서 그 지문에 등장하는 핵심어의 의미는 이해해서 축적을 해라. 문법도 문법의 가장 기본적인 용어들이 있습니다. 알았죠? 그 용어들을 이해한 다음에 암기하고 반복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문학도 개념을 이해하는 건 아주 중요하죠. 그 다음에 작품을 배웠다면, 학교에서 배우든 인강으로 배우든 학원에서 배웠다면 그 배운 작품만은 반드시 어떤 내용이고 어떤 특징이 있는지 정도는 어느 정도 정리를 해서 머릿속에 축적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점점점 양이 늘어나면 여러분들은 국어적인 지식이 많아지면서 성적도 점점점 오르게 될 겁니다. 근데 이런 공부를 하지 않고 그냥 나의 이해력만 믿고 계속 국어 모의고사를 푼다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한계에 부딪힐 뿐만 아니라 성적이 계속 떨어지는 걸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오늘 설명한 이 방법들을 꼭 선택하셔서 여러분들이 문학을 공부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비문학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문법은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를 반드시 머릿속에 숙지한 다음에 꼭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선생님 설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동영상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